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6월 6일자 1일 브리핑. 아마 6월 7일 날 요거 방송 올려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집값 상승은 온 우주가 돕니다. 미분양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뤄봤어. 1편에서는 미분양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뭐 정치권, 경제권, 집값 상승하기 위해서 용 쓰는 모습 함께 살펴봤었고요. 샵2 1일 브리핑 내용으로 다뤄봅니다. 아파트 거래량 92건, 흐름을 대충 보시면 30일까지 있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4월달과 같이 견줘 볼 만하죠. 4월달과 같이 견줘 볼 만합니다. 그때 당시 1734건의 거래량, 오늘 1480건의 거래량, 20% 정도 줄어든 느낌인가요? 20%까지는 아니지만 15% 정도 줄어든 느낌이죠. 그래서 예상 거래량을 보면 한 1800건대가 나와줄 것 같다.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18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실거래 가격은 아파트 투미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사이트 구석구석 훑어보면 참 볼 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 세종시 괜찮다. 야, 세종시 괜찮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뭐 방송 그만 본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인구가 모여드는 인천, 세종시 요 지역들은 뭐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로 여유로 구매를 한다면 그런 것이 가깝겠죠.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대구 사람 대구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되고요. 자, 인천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이 뭐가 대단하냐면은 부산 인구 330만, 인천 인구 300만. 근데 거래량이 인천이 늘 부산을 능가합니다. 전세 거래도 활발해, 거래도 활발해, 가격 반등도 세. 2022년까지 1년, 21년, 22년 그때까지 가격이 뒤늦게까지 오를 때도 가장 늦게까지 올랐던 것이 인천이었습니다. 연간 입주 물량 4만 개가 2년 동안 연속되는 것도 인천은 다 쳐냈어요. 자, 대구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근래 현상은 비싼 아파트들 움찔움찔 거래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 오늘 6억 이상 거래는 왜 이렇게 없죠? 오늘 6억 이상 거래가 왜 이렇게 없죠? 뭐, 깍쟁이들은 막 9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도 막 다운 거래를 해가지고, 음, 신생아 대출, 막 이런 것들, 대출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 정도 현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신생아 대출과 뭐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뭐 상속세 비율도 낮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굳이 뭐 증여 1억 5천 한도에 맞춰서 굳이 안 해도 그 추후에도 아마 증여 한도나 이런 것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와준다면은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 언론에서는 지금 서울 뭐 신고가가 다시 나온다든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니어도 괜찮다. 어제 일부 영상에서는요. 그 대곡지구에 주택을 구매하신 시청자, 오래된 시청자분이신데요. 주택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그럼 언제 사야 되나요? 물어보면 늘 지금이죠. 지금. 다만 그 금전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경우죠. 예, 제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는 시장이다. 이걸 한 6개월 이상 거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서울에 한두 건 뭐 비싼 아파트 몇 개 움찔움찔 하지만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 이런 거 한 개 볼까요? 이 7억 초반대 이 거래가 계속 이 가격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큰 변동이 없더라는 거죠.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버머 센트럴 브리지요. 근래 가격 조금 잘 나오고 있곤 하지만 고점대는 13억 3천. 야, 자, 아무튼 그렇게 크게 급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거주의 측면에서는 뭐 전세 살아서 그 돈 날아가나 그게 그거거든요. 지금 뭐 30%, 35% 이게 고점 대비 떨어져 있고 그 물론 또 위기의 상황은 올 수 있다는 부분 미분양 물량 중공업 미분양까지 적체되어서 폭발하는 시기 그 폭발한 시기 이후에 사면 좋겠지만 거긴 또다시 이 불확실성이 또다시 존재합니다. 뭐 금리가 인하한다든지 정부에서 온 힘을 다해서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또 펼친다든지 하면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지금 가격도 괜찮은 곳들도 있다.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 느껴지는 곳들도 간혹 가다가 눈에 띄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월성 3정 막 6억 넘어가는 거래 한두 건 나오고 나면은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23층에 5억 4천. 그래서 조금 이 나름 인기 있는 지역 언급되었잖아요. 네, 전국구 신문 뉴스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대구는 학군지 어디냐? 범어 월성 이렇게 언급되었던 그것 중에 하나인데도 뭐 크게 뭐 가격이 급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없더라는 거죠. 범어 웰든 메르디앙 이스턴 카운티 5억 2천. 현대 아이파크 1차 4억 9천. 요것도 뭐 새 아파트 도색이 특이하니 뭐니 했지만 벌써 10년입니다. 벌써 10년. 10년 15년 된 아파트 괜찮다. 꼭 신축 뭐 6억 7억짜리 아니어도 그 반값이면 살 수 있는 1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 10년 15년 차 괜찮다. 월배 태형대 시장 4억 7천 48평에 4억 7천. 지금 신축에 만약에 48평이다. 얼마쯤 하나요? 기본 10억쯤 할 거예요. 그럼 반값이거든요. 10년 15년 괜찮다. 12년 차 진천의 애기그랑 블리츠 4억 6천. 평당 1,000만 원대 이렇게. 근데 볼 수 있는 게 대구 빼고는 잘 없긴 해요. 광역시 이 정도 230만 인구 되는 지역에서 원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왜 대구만 많냐? 아니었잖아요. 1.6세대당 아파트 가지는 것이 여타 다른 광역시들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광주가 오히려 많다는 느낌이지 대구는 근래 적체된 물량 뭐 그것이 많다의 느낌이지 다 같이 많습니다. 평당 1,000만 원. 대구역 서울스타일즈 46평형 4억 3천. 1층이긴 합니다. 가격 고점 대비 98%. 동대구 4억 2천. 동대구 해무로 스퀘어 이스트 4억 2천? 4억 2천. 혹하는 거래 가격이 간혹 눈에 띄죠. 점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게 특정 아파트에 대한 이 언급을 조금 삼가하고 좀 담백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게 말이 덧붙어지네요. 평리 롯데캐슬 2억 9천. 같이 서구지만 또 신축 아파트 가면은 뭐 4억 중반 이렇게 넘어가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서한 이다음 레이크뷰 25평 2억 9천. 10년 차. 다 저보다 새 아파트 같은데, 저는 새 아파트 같은데 거의 다 10년 차가 지났습니다. 이페네스당 금호 2억 9천. 8년 차 2억 9천. 여기 근처에 아파트가 몇 건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2억 7천. 막 많이 떨어졌을 때는 2억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10년 차, 15년 차 이 정도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30년 차 이상은 그럼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5년, 10년 살다가 40년 차가 되었을 때 재건축 재개발과 멀어지는 것들이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재건축 재개발과 멀어질 것이다. 사업성이 나오기 힘들죠. 자, 여기까지 실거래 가격 여기까지만 대충 살펴보고요. 아무튼 거래량의 흐름이 쭉쭉쭉 1700건 중반에서 2100건 또다시 2060건 다시 1800건대 그리고 뭐 7월 8월 되면은 불을 뿜었던 과거의 이때 또 재산세에 납입하는 그전엔 이런 것이 좀 예민할 수 있었어요. 재산세 기산일이라 그러나요? 네, 6월 1일자 이후로 그 이전에 보유했던 사람 그 이후에 보유했던 사람 납세의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 이후에 전후로 거래가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지금은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없어요. 뭐 재미도 없고 원난 거래대금 올라가고 있었고요. 거래량 2,000건 돌파 이후에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폭발적인 장세는 보이지 않더라.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 폭발할 때가 있었는데 없어요. 이런 거 거래량 폭발해주고 하면 제 거래량 제 영상의 조회수도 좀 폭발을 할까요?
자, 6억 이상 150건 돌파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그 비싼 아파트들요. 뭐 다른 광역시들을 보면은 다 이 거래량 차트가 다 이렇거든요. 대구만 유독 쌍봉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 특이한 현상, 그럼 대구의 인기 폭발해서 갑자기 막 비싼 아파트들이 마구마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빌리브 헤리티지가 한 120건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으니까 걔를 빼고 나면 대구 차트도 얘 차트인 거예요. 구분별 거래량도 딱히 뭐 어디가 뭐 어느 지역이 치고 가는지 그걸 짚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선도하는 도시 어느 잘 나가는 지역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분양권 거래량 지난달에 텐션이 좀 높아졌었지만 다시 이전으로 거래량이 다시 조금 사그라들죠. 그래서 대구 전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비아파트까지 이 합산을 해보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도에 뭐 평균 2,000건, 23년도 기준, 24년도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2,000건씩 거래되지만 비아파트가 작년에는 이만큼 덩어리로 거래됐다면 이게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전체 주택시장이 거래가 쪼그라들었어요. 전세 또한 마찬가지. 전세 시장 또한 예전 같지 않죠. 전세 가격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제 계절적으로 전세 어차피 조금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전세 가격 한번 보시면 매매 가격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성 W.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W, 여기 전세 물건 빠지고 나면은 이제 수성구는 날아간다. 뭐 하고 나면 날아간다. 뭐 하고 나면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날아가는 장이 아니더라고요. 갈 때는 소리소문 없이 그냥 막 끌어댑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신고가가 속출하고 거래량이 폭발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2020년 대단했잖아요.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다 귀담아 들을 필요 없겠더라. 금리 내리면 올라간다. 뭐 하면 올라간다. 어제 그 금리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 대출 총량하는 거 보여드렸죠. 사람들 신용대출 갚는다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자, 몇 개. 힐스테이트, 버머센트럴 3억 7천, 힐스테이트 황금 1폴에 3억 6천, 수성구 지역 전세가율 곱하기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50%, 전세가율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성 프로죠. 월성 휴폴에 월배 2차 아이파크 가격이 2억 8천 정도 수까지. 동대구도 같은 급입니다. 동대구, 월배, 월성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가격 보니까 대충 비슷하죠. 2억 8천 정도. 이런 동네는 전세가율 70% 많으면 75% 정도까지 나옵니다. 월성 휴폴에 한번 보시면은 2억 8천, 전세 가격이 2억 8천. 매매 가격이 4억이었으면 2억 8천이면 전세 가율이 70%죠. 그럼 여기는 전세 가율이 좀 더 상대적으로 덜 나온 느낌이죠. 매매 가격은 거의 뭐 4억 후반대 이렇게까지 갔는데 전세 가율이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구나. 동대구 지역도 매매 가격 막 5억 중반 막 이렇게 막 5억 넘어가는 것들 많음에 불구하고 전세 가액은 거기에 받쳐주지 못한다. 다른 지역들 여기 지금 돈보 사이트 전고가층이 나오고 2년간 최고가, 이게 금액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더 높은 전세 가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리뉴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높았던 전세 가격이 똑바로 표시 안 되는 이런 현상도 살짝 보이네요. 뭔가 살짝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전월세 비중 많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이 약간씩 떨어지죠. 약간씩 떨어지고 거래량은 요게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뒤늦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올라가시는 막대 그래프 6월달까지 표시해 봤습니다.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은 여전히 싸지고 있다. 그럼 대단했던 시절에는 전세 가격이 평균 3억. 지금은 평균 2억 2천. 지금 2억 2천. 그때 대비 전세가율 20% 이상, 25% 정도 빠진 느낌이고요. 매매 가격도 그때 대비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매매 평균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고 이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투자로서는 매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거주로서 접근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면은 분명히 나은 지점이 보인다. 노후화되고 뭐 노년 세대들이 뭐 사별을 한다든지 이래도요,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후의 불안해서 완전히 진짜 이 하층민으로 진짜 나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공공 임대라든지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또 상황이 들어가면은 여긴 또 주거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돈 정말 조금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또 그런 계층까지 또 미끄러지는 분들은 아마 제 시청자분 중에서는 그닥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가 뭐 유주택자 반, 무주택자 반 정도의 실거래 비율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계속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이 부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들을 뉴스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시는 분들은 사시더라. 사는 것이 사실 옳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뭐 집값 떨어지라고 뭐 재뿌린들 뭐 하겠습니까? 오르는 집값 한두 개 가지고 와서 찬양한들 뭐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합리적인 가격에 뭐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오지 않고서라도 나름 괜찮은 집들을 골라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집 사지 말라고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혹여나 상가를 하려고 하신다, 하지 마세요. 님이 장사하실 거 아니시면 하지 마세요. 수익률 2%, 괜찮은 곳이 수익률 2%, 수익률 안 나오는 곳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될지 모릅니다. 장사를 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사판에 노가다 이 현장에 보면은 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공사 현장 주변에 임장도 가면서 식당 주변에 가보면은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뭐 중국 쪽 뭐 아니면 저기 뭐 아시아 어느 쪽인가요? 뭐 동남아시아 뭐 그쪽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 그런 형국이죠. 일할 사람 없어요. 캥거루가 되어서 젊은 30대가 되어서도 캥거루 이런 뉴스들도 자주 나오잖아요. 장사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 또 잘 되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많이 자영업자들 문 닫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은 살아남은 사람은 치킨 게임이라 그러나요? 살아남은 사람은 또 대박이 나겠지만 이 확률을 뚫고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렵더라. 자영업자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봐야 월급쟁이, 지난번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월급쟁이 400만 원 버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네, 시청 감사합니다.